꼭 알아야만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분 소개합니다. 뚱커버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건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당비를 월 300만 원 내는데 왜 할 말이 없겠냐? 자, 여러분, 이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요일 날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말이 아니네요. 네, 10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안호영 대변인을 통해서 10일 금요일 출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겠죠. 이건 주말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는데 왜 주중이냐. 네. 검찰이 주중으로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금요일 날 나간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네, 철수는 없다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얘기인데, 그러면 공식 일정을 어제 다 취소했고, 오늘 일단 선대위원장은 후보 사퇴는 없다고 밝혔어요. 네,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라면서 여기서 갑자기 왜 드롭을 하냐, 중도 포기는 0%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제일 높죠 현재. 네,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 안철수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보셨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말했고, 네. 오히려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절대로 사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그 윤한연대 표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 공보물을 점검했는데 약속대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친윤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비난이나 뭐 비판의 발언보다는 지금 일련의 이 움직임이 안철수 후보 흔들기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비판을 한 내용인데요. 예. 특히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의 이 후원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뭐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건 엄연한 안 후보, 안철수 후보 흔들기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사퇴는 없을 것이다. 끝까지 간다. 네. 가장 잘 나가는 후보가 사퇴라니 웬 말이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의 이제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그 이념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고, 또 대통령 당비 그 300만 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실 관계자로 발언이 나온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냐. 그러니까 당무 개입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 아니다.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 3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왜 할 말이 없겠냐. 대통령이 이렇게. 가장 많이 내는 거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짧게 이제 제가 총평을 드리면, 그러면 1,000원 내는 당원들은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300만 원 내면은 300만 원 그만큼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1,000원 내는 당원이나 뭐 300만 원 내는 당원이나 표는 한 표밖에 행사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이따가 뭐 5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선배가 점심값 다 냈으니까 그렇죠. 내 얘기만 다 들어,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5글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이게 뭐 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왜 급해요? 그 다음에는 안철수 의원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서도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죠. 예. 그래서 이제 작고했는데 그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해서 참 맑고 고귀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아니, 추모 장소에 가서 추모 그 대상이 되는 분에게 대해서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철규 의원이 발언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이념 문제를 또 주문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신영복 전 교수에 대해서 칭찬, 또 좋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 보고 공산주의자 혐의가 있다 그러면
단일화한 국민의힘은 또 뭐예요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이 한 달 당비 300만 원 이야기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바로 또 자기도 200만 원 냈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당비 200 가까이 나는 당 대표는 이 맨날 뒤에서 총질하던 사람들이 당비 300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뭐 장난하자는 거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라는 심평 변호사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뭐 분당 국민의힘 분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책사로 지칭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책사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있고요. 네. 지금 심평 변호사가 분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분당은 안철수 의원이 분당이거든요. 지역구가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아니 그 분당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심평 변호사는 지금 자꾸 주변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죠 지금 그거 예,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이제 뭐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만 지금 왜 저럴까?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의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정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당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신평 변호사가 형평 공평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라인 맞추느라고 무척 애를 쓰십니다. 예, 밤잠 못 잤습니다. 예. 자, 김기현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좀 속보로도 들어왔는데요. 예.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전 기자들한테 이 뭔가 당 모습이 안타깝다. 김기현 의원과 많은 인식을 공유한다. 또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어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주춤하고 오차범위 내이든 오차범위 밖이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의원이 또 앞서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표라도 더 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날 거다 했었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나 전 의원은 김 후보의 선거를 직접 돕겠다는 등의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 전면에 뭐 나서서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는 네.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밑줄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 뭐 그렇게 일 해서 수도. 기자들한테 좀 취재하고 사진 찍히고 그러면 공유하는 거라고도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이게 당원들이 인식하기에는 좀 두 사람이 연대한다. 요즘에 네. 뭐 유난 연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또 경고장이 날아왔는데 김나 연대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하네요. 그래요. 고대가 아니고 연대다. 연대 나오지 않았어요? 자세히 주시죠.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나경원 전 의원 집에도 김기현 의원이 찾아갔고 뭐 네. 강릉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놀러 갔는데 거기도 김기현 의원이 쫓아갔고 어제는 또 동작구 사무소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사무소에 또 방문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이런 장면이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계 후보들은 학폭 가해자다. 김기현 의원 측을 향해서 이런 네.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계 후보들 중에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가 천하람 이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데요. 네. 이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위원장을 찾은 것을 두고 이제 학폭 가해자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나경원 전 대표를 학폭 피해자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학급 분위기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학교 폭력을 다룬 그 드라마죠. 이 더 글로리의 한 장면을 이 캡처해서 SNS에 올렸는데요. 예. 여기에 천하람 위원장은 오늘은 또 이 정견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원에 추가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의견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비를 월 300만 원 내는데 할 말이 없겠냐, 뭐가 당무 개입이냐 이런
이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 당무 개입이 아니다 맞다 이런 말씀 같아요. 예. 살짝 비꼬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비꼬는 겁니까? 네. 아,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렇게. 네. 풍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뉘앙스가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거겠죠. 네, 자제해 주세요. 예. 노골적이군. 니표 내표 동. 그러니까 300만 원 내나 1,000원 내나 똑같다. 네. 예. 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 중립 3억에 살게. 3억. 야. 당비를 3억을 내시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돈 내면 다임. 네.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네, 아주까리. 아주 요즘 짤로 어제 오늘 계속 인터넷상에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던데 이게 뭐냐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정에 붙었었는데 이 장면입니다.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뭉개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죠. 대선 당시 후보가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이렇게 깐죽대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이거 조작했다는 얘기죠. 범행을 자백했어요. 근데 왜 수사 안 합니까? 예? 범행을 잘 안 자백했다. 들렸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이거 수사 안 한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수사받을 것 같아요. 예,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슨 말씀이냐 또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네. 왜 이렇게 깐죽대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면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첫 질문부터 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 수백여 개의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카톡 친하냐? 얘기하는 거죠, 카톡. 네, 그렇습니다. 이 친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고요. 예. 이 한동훈 장관은 뭐 친하다 아니다 할 사이도 아닌데 뭐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과거 의혹에 대한 수사 질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논문 표절, 그 외에도 학력 경력, 이 부풀리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한결같이 이 고발이 돼서 범법 혐의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네.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예.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당비를 월 300 내는 데 대해 할 말이 없겠냐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너는 로맨스. 참 편한 궤변. 또 반면에 잘하시네요. 예, 찬반이 아주 딱 나눠졌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여야도 정면 충돌입니다. 네, 야 3당이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었고 이것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 이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뭐 즉각 반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쟁을 일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 이상민 장관은 자신에 대한 파면 요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던데요. 예.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왜 유족들이 장관님의 파면을 원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상민 장관은 뭐 본인이 직접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장혜영 의원이 이제라도 이제 공직자로서 이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할 의향이 없냐라고 재차 물었는데 이상민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면서 이 사퇴 요구를 또 거절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어제 육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유족들이 왜 장관님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유족들이 장관님의 파면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국민들이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됩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 국회 통과가 될지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기각될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전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은 또 여론도 상당히 비등하게 높았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뭐 법률적이나 헌법적인 이런 잘못 이전에 이 도덕적이고 주무장관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걸 헌법과 또 법률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이죠. 탄핵안이 이제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고 그런다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네, 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데요. 그 이상민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했고요. 네.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안정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제 당론으로 정했고 이제 네. 통과됐는데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 발의안을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여론으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도의적 그리고 정무적 책임을 계속해서 묻겠다. 물론 네. 이것이 이제 총선에 주는 영향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책임자 조치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여론으로라도 예. 이런 취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이 제1야당이면서 최고 다수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무력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이 위력 가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자, 청취자분들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당비를 월 300만 원씩 내는데 왜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신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공정은 어디? 돈이 우선당. 당 얘기하니까 저희 옛날에 몇 년 전에 정상국 무겁당, 기자가 무겁당. 해가지고 네. 예. 무겁당. 우리 무겁당을 참 잘 끌고 왔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 해체시켜 버려가지고. 아니 무겁당이 이 수권 정당이 됐더라면 여당이 됐더라면 예. 나는 400만 원 공천권 줘요. 어떤 분인데 400만 원 그냥 재미삼아 올리신 것 같아요. 철수야 힘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격려의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기부하세요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당비를 월 300만 원 내는데 할 말 없겠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역시 5글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돈이면 다야. 그거 이상한데? 소리를 좀 쳤다는 것 같은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왔네요. 네.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주유소 기름 잘했군 잘했어 주유소 기름? 300이요. 어떤 사람은 200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허구기가 배종찬 소장 말도 안 끝났는데 바로 야유 들어가고 정상근 기자는 칭찬 모드로 들어갔는데 뭐 허구기 AI한테 뭐 빵이라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구기가 뭐 듣지도 않고 든 것 같은데요. 자, 쇼미더뉴스. 잠깐만요. 네. 그게 허국입니까? 김경래 PD입니까? 허국이에요. 허국.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